안녕하세요. 상큼 이자스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메일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선생님 공부 방법을 접하고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내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39살 남자입니다. 작년에 결혼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방에서 독서실을 운영 중입니다. 저도 2011년도에 그때 이제 관령 독서실을 제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위에 계속 이제 독서실 많이 생기고 막 프리미엄 독서실도 많이 생기고 또 뭐 공무원 학원이나 뭐 여러 가지 학원에서도 강제 작습방 같은 건 또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아마 운영하는 것도 좀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올해 사회복지직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지금 2학기 진행 중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자격증도 지금 취득하려고 하시고요. 영어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독학커리대로 일단 책은 사 놓았으며 인강 프리패스도 공단기 걸로 며칠 전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선택 과목은 행정법과 사회복지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내년에 실패하면 22년을 생각해서입니다. 최대한 공부를 하시면 당연히 21년도를 목표로 할 건데요. 21년도에 집중하셔가지고 최종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종종 수험생들 중에서 나는 여유있게 22년도까지 생각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문제가 뭐냐면요, 좀만 공부가 잘 안돼도요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고 공부를 밀어요. 그래서 수험 기간이 늘어납니다. 무조건 21년 내년 5월달 6월달 지방직 시험을 목표로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셔야지 성과가 잘 나오실 거예요. 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간표 짜기가 너무나 어렵네요. 오랜만에 하는 공부라 감이 너무 안 옵니다. 독서실 운영 중이라 8시간 정도 하루에 공부 시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혼자 운영 중이라 더 이상은 무리일 것 같고요. 혼자서 운영하시면 힘들겠어요. 자,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공부라 두렵지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공부가 어떤 게 좋을지 대략적인 공부 스케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선은 제가 이전에 올린 444 학습법과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 공무원 수험생분들 합격시켰던 전과목 공부 계획과 방법을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거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루에 8시간 정도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되면은, 저는 생각했을 때 만약에 지금 뭐 하루 공부 시간이 11시간 이상이면 444 학습법을 추천하겠지만, 지금 8시간이면은 한 하루에 3과목 정도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는 2시간, 영어는 내년까지 그냥 2시간 해가지고 그냥 아예 고정시켜 버릴게요. 영어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영어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다른 과목이 지금 밀릴 거예요. 시간이 워낙 좀 한정되어 있으시잖아요. 8시간이면요. 그래서 영어는 2시간으로 하고 나머지 과목은 3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하루에 3과목을 투자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공통 과목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만약 2시간 공부한다고 하면은 어휘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만약에 많이 확보가 되었다면 어휘를 1시간 꾸준히 공부하라고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휘는 약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과목 공부하기 전에 봐도 좋고,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뭐 집에 갈 때 버스 아니나 전철 안에서 뭐 잠자기 전 등등등. 영어를 2시간밖에 활용 못하기 때문에, 물론 주말에는 그 주에 부족한 과목을 좀 더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늘리긴 할 텐데, 근데 독서실 운영하고 혼자 운영하면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휴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영어는 2시간 정도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는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먼저 기초 문법을 먼저 공부하세요. 2시간 동안. 기초 문법이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구문 독해 들어갑니다. 구문 독해 들어가서 이제 독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문장 읽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 구문 독해를 하기
전 단계가 일단 먼저 기초 문법을 먼저 알아야지 문장 구조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문 독해에서는 직독직해, 영어는 앞에서부터 있는 연습을 한다고 했죠. 해석을 시켜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뒤에서 뭐 앞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실전 시험은 영어 문장이 길기 때문에 뭐 앞뒤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직독직해, 구문 독해에서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선생님들이 이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되세요. 왜냐면은 보통 대다수가 다 인강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강을 들으면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많다는 거죠. 첫 번째, 순 공부 시간이 줄어들고요. 영어 순 공부 시간이. 두 번째, 본인이 뭐가 약한지 모르고 그냥 안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따지실 거예요. 그리고 구문 연습을 할 거고요. 구문 독해에서는 우리가 문장을 잘 못 읽는 이유는 문장 안에 어휘, 어법, 구문이 있는데 이걸 잘 못 읽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앞단계에서 기초 문법으로 독해를 위한 문법을 좀 약간 다룰 거예요. 그리고 구문 독해에서 이제 짧은 문장으로 좋은 문장 구성된 구문 연습을 하시면서 거기서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에서 구문 분석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끝나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영어 문장을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유형별 독해를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유형별 독해를 꾸준히 풀면서 나중에는 다시 문법 이론서, 문법 문제집 추가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공부하다가 막판에는 이제 우리가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나머지 3시간, 3시간은 공통 과목을 빨리 끝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오후에는 뭐 한국사, 저녁에는 국어 해서 빠르게 일단 기본서를 진도를 빠르게 나간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강사님들은 이제 조언을 줄 때 본인이 과목밖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너무 본인 과목 기본서를 이해, 암기, 복습을 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 다른 과목이 밀리고 그 밀린 과목에서 아쉽게 떨어지고 수험 기간이 늘어나요. 수험생들이 보통 수험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기보다는 강사님들이 너무 본인 과목밖에 모르고 각자 다 자기 과목을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과목을 집중하는 순간 몇몇 과목이 자연스럽게 밀리고 그 과목 때문에 수험 기간이 이제 2년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1년 안에 최종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생각으로 접근하면은 1년이 아니라 그 이상이 걸릴 수가 있고 1년 안에 5과목이 900점이 아닌 합격점을 넘길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저는 이해, 암기, 복습은 시간이 충분히 많은 수험생분들, 예를 들어서 뭐 수험 기간이 막 1년 한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남았어요. 그런 분들은 기본서를 이해, 암기, 복습하는 건 나쁘지 않는데 보통 수험생들은 다들 1년 안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본서는 인강을 보고 듣고 필기만 적어주세요. 그걸로 끝. 그러면은 이해, 암기, 복습을 안 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푸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전공자도 아니고 그리고 기출도 여러 번 풀어보지 않은 재신생도 아니에요. 과연 이해, 암기, 복습이 가능할까요? 기본서는 양이 너무 많아요. 강사님들의 기본서가. 아니 마무리는 되게 얇은데 왜 이렇게 기본서 양이 많냐? 아주 간단합니다. 강사님들은 시험 끝나고 나서 적중률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에 많은 내용을 다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뒷 과정에 마무리 과정이 있고 마무리 과정도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출이 이미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출과 마무리에서 충분히 해독을 해가지고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기본서 너무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세요. 또 종종 수험생분들이 복습을 할 때 좀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한 단원이 끝나고 나서 그 단원을 조금 복습하고 그 다음 단원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 같은 경우는 해독을 많이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복습하는 거 나쁘지 않죠. 근데 초시생분들은 복습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습해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앞에 있는 부분을 까먹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과목만 공부한 게 아니라 무려 5과목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5과목을 내년 5월에서 6월 때까지 끝마치려면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복습을 하게 되면은 복습을 안 해도 기본서가 워낙 양이 많은데
그 복습까지 하느라고 기본서 인강을 한번 듣는 게 더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령 복습을 다 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기출을 들어간다 했을 때 과연 기출을 풀 때 앞에 있는 기본서 내용이 생각이 날까요? 당연히 안 납니다. 양이 너무 많고 우리 초시생분들은 아직 회독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습은 하지 마세요. 기초 수험생들은 추후에 우리가 단원별 기출 풀면서 회독을 하는 게 복습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빠르게 인강을 보고 필기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공통과목 3과목을 특히 국어랑 한국사를 빨리 끝내셔야 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선택 과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지금 1단계예요. 총 3단계가 있는데 정확한 단계는 제 거 444 나중에 동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1단계 목표는 뭐냐면요. 5과목의 기본서를 빨리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 기출과 마무리를 회독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국어랑 한국사 끝났다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정하신 행정법과 사회복지학을 각각 들어가세요. 행정법과 사회복지학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어랑 국어랑 한국사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국어랑 한국사 끝났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오전에는 영어, 오후에는 행정법이라고 할게요. 저녁에는 사회복지학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행정법과 사회복지학은 4일 정도만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월, 화, 목, 금 이렇게. 왜 6일을 안 하냐? 국어랑 한국사를 안 하면은 또 감을 잃거든요. 그래서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이때 국어랑 한국사를 바로 기출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첫 번째, 과연 기출이 풀릴까? 안 풀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본서의 내용을 제대로 암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 풀려요. 근데 기출은 굳이 풀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기출을 푼다고 할게요. 기출도 양이 너무 많아요. 그거 풀잖아요. 그럼 나중에 회독하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뭔가를 푼다는 거는 뭔가를 아는 단계에 있을 때 푸는 거지 지금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은 핵심이 뭐냐면요. 기출을 시험 족보로 봐가지고 여러 가지 돌려서 암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래도 문제를 좀 푸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냐 하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문제를 푸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기출을 충분히 해독을 하고 나서 아는 게 어느 정도 있을 때 기출 포인트가 잡혔을 때 그때 모의고사에서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기출을 다들 풀려고 하니까 1년 안에 합격을 못해요. 왜냐면 5과목인데 언제 다 풉니까 그거를. 그래서 기출은 풀기보다는 단원별 기출로 보통 영어를 빼고 나머지 과목은 단원별 기출을 볼 거거든요. 영어는 우리가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랜덤 문제 구성된 연도별 기출을 보는 게 더 효과적이고 다른 과목은 다 단원별 기출을 볼 거예요. 그러면 기출은 풀지 마시고 인강을 듣고 똑같이 필기를 먼저 해주세요. 인강을 듣고 필기를 한다고 하면은 기본서에서 나왔던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기출에서 나오고 적용되는 연습도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풀 수 있으면 물론 풀어도 돼요. 재시생분들 풀 수 있겠죠. 맞고 틀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OS, 출제, 포인트로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선별을 할 겁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삭제를 하고 그리고 안 볼 거예요. 소거할 겁니다. 아는 것을 안 본다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아는 것을 안 봐야지 우리가 모르는 것 위주로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이제 초시생분들이 시행착오하는 게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거나 잘 하려는 의지로 의욕이 앞서가지고 아는 것을 계속 보려고 해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럼 문제가 뭐냐면요. 모르는 걸 못 봐요. 그렇게 하면. 왜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르는 것 위주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많은 수험생들이 수험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너무 잘하려고 해요. 완벽하게. 그래서 아는 걸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를 집중적으로 못 봐요. 하지만 합격생분들은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한다는 거죠. 모르는 것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 회독 때 더 빠르게 볼 수 있다고 했죠.
보통 기출 해독은 물론 과목마다, 강의 시간마다, 강의 수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1회독 할 때 40일에서 뭐 많게는 60일까지 걸린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2회독 할 때 모르는 거 위주로 보셔야지. 그 다음에는 뭐 한 40일, 그 다음에 뭐 30일, 그 다음에 20일, 그 다음에 10일, 그 다음에 5일, 그 다음에 하루, 이런 식으로 해독하는 시간이 점점 빨라져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요, 기출을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줄이시는 게 목표입니다. 또 기출도 워낙 양이 많아요. 보기형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기출 OS 포인트 보잖아요. 그럼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우리 공무원 시험은 과목마다 20문제 시험이에요. 20문제에서 기출 포인트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뒤에서 모의고사 풀 거고 마무리도 볼 거고요. 또 설령 모르는 문제 나온다고 할게요.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객관식 시험이니까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많지 않다는 거죠. 틀려도 9점이에요. 그래서 기출 해독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거는 또는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는 별표 표시를 해주세요. 가끔씩 아는 것을 삭제하고 보지 말라고 했을 때 수험생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걱정하냐면 선생님 이거 지금 안다고 해서 지웠는데 나중에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죠? 나중에 모르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우리가 아는 거는 진짜 알아서 앞으로 안 봐도 되는 거. 생각해보죠. 과연 우리 수험생분들이, 초시생분들이 아는 게 있을까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기출을 족보로 생각해서 빨리빨리 보시면 더 효율적이에요. 먼저 암기를 좀 빠르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설이 잘 나온 기출 교재 같은 경우는 해설의 기본수 좀 보자고 했죠. 보통 강사분들이나 수험생들이나 시행착오에 기본서를 여러 번 보고서 그걸로 기출 풀려고 하니까 수험기에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한 과목을 시험 보는 시험이면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5과목이에요. 특정 과목 그렇게 하는 순간 나머지 과목이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은 어차피 기출에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해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좋은 기출 교재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은 처음 1회독은 푼다는 개념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단원별로 기출의 범위를 확인하고 보기형 선지 해설을 다 기출 포인트 봐가지고 아는 거 모르는 것을 나눕니다. 사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거의 모르는 거 위주로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틀린 거는 뭐가 틀렸는지 빨리 고쳐놓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는요, 다음 회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종종 수험생들이 처음 단계에서 복습을 시행착오하는 게 한 단원이 끝나고 그 단원을 조금 복습하고 다음 단원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까 앞에서 말했죠. 진도 나가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복습까지 하면 더 오래 걸리고요. 또 초시생들은 그렇게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앞에 있는 부분이 결국 안 본 지 오래됐기 때문에 까먹어요, 결국은. 그리고 그렇게 복습을 했다 하더라도 기출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초시생들은 복습하지 말고 일단 진도 쭉 나가세요.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기출을 여러 번 해독하는 게 그게 복습이에요. 빨리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합격생을 이제 다수 배출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기본서 1회독과 기출 1, 2회독까지는 잘 안 잡히더라고요. 당연하죠. 우리 같은 5과목인데 그 정도 봤다고 기출이 잘 잡히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는 1, 2회독을 좀 빠르게 돌리게 합니다. 뭐 나눠서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처음 1회독은 홀수권 위주만 보는 거예요. 짝수번은 안 보니까 반을 줄겠죠. 그 다음에 2회독은 짝수번. 이게 뭐가 좋냐. 해독이 빨라지잖아요. 빨리 끝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니까 복습 효과가 있다는 거죠. 뭐 처음 1회독은 주요 직렬 위주로, 2회독은 타직렬. 뭐 처음 1회독은 정답 위주로, 2회독은 오답도 체크.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기출을 한 3, 4회독이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누적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이해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출을 5회독 정도 하셔야지 점수가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와, 5과목 영어 빼놓고 나머지 4과목을 기출을 5회독 한다?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기본서랑 기출 1, 2회독까지는 굳이 풀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보시고 단원별로 기출 범위 확인하시고 보기형 선지 아는 거 모르는 거 나눠 놓으시고 틀린 거
고쳐 놓으시고 해설 기본서 좀 보고 그 다음에 기출 3회부터가 진짜 우리 수험생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늦어집니다. 수험기간이 늘어나요. 처음엔 좀 빠르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영어는 반대예요. 영어는 우리가 암기 과목이 아니라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돼서 영어는 단계별로 천천히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1단계에서 우리가 영어 2시간, 나머지 뭐 국어랑 한국사를 뭐 3시간씩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어랑 한국사, 영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꾸준히 하시고요. 국어랑 만약에 한국사 딱 끝나는 시간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선택 과목 넣으세요. 대신에 영어는 계속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하시고 선택 과목, 예를 들어서 행정법 5위 한다면 월, 화, 목, 금 4일. 또 저녁 때 사회복지를 4일 한다고 하면 월, 화, 목, 금 저녁 때 4일을 합니다. 그리고 수, 토, 일은 국어랑 한국사 기출을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또 다른 걱정이 하나 생기는 게 그러면 국어랑 한국사 2일밖에 안 되는데 공통 과목의 원전서 그대로 들어가서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잊지 말할 것은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1단계에서 우선순위는 뭐냐면요. 5과목을 기본서를 빨리 끝내는 게 우선순위예요. 이미 국어랑 한국사는 앞에서 끝났어요. 그게 급한 게 아니라 이제 아직 1회독이 안 끝난 기본서 1회독이 안 끝난 행정법과 사회복작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될 게 국어랑 한국사를 줄여야지 행정법과 사회복작이 살고요. 또 반대로 행정법과 사회복작을 빨리 기본서를 끝내야지 또 다음 단계에선 국어랑 한국사도 삽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5과목을 준비하는 시험이어서 특정 과목만 너무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제가 444학습법에서 나머지 2단계, 3단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다루고 있고요. 그거 참고해 보시고 제가 또 전과목 공부 과목과 계획 메일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독서실을 운영했을 때 저도 독서실 관련 독서실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했었거든요. 제가 직접 운영해가지고 저도 거의 쉬는 날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독서실을 먼저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면 경쟁 업체도 너무 많고 그리고 수험생분들은 요즘에 막 스터디 카페도 많이 가고 그래서 독서실을 만약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한번 좀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험생분들이 어떤 걸 진짜 원하는지 이제 아무래도 직접 공부를 하시니까 그런 걸 잘 아실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본인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독서실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관리인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청소도 그렇고 그 수험생들 잘 이해해서 그분들 배려 고객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혼도 하셨고 집안에서 독서실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막강한 책임감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대신에 많이 공부를 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불안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왕 만약에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좀만 버티시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내년에 꼭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